삼성이 만든 접히는 디스플레이, 폴드, 플립. 접히는 디스플레이로 인해 휴대성이 좋아지고 태블릿처럼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정말 엄청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내구성 문제. 아직까지 살아있는 플립 3, 폴드 6 아직까지 살아있지만 사용하다 보면 많이 생기는 내부 디스플레이 손상으로 수많은 부품용 제품들이 중고시장에 넘쳐나게 되었지. 폴드 4 부품용 3, 아직까지 5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폴드 3, 4 정도. 그래서 내 채널에서도 이렇게 폴드 3 언폴드, 폴드 3 콘솔 뭐 이렇게 컨텐츠까지 나오게 됐는데, 폴드 4 부품용으로 산 거는 아직까지 뭘 할지 몰라서 못하고 있는데, 플립도 부품용이 4, 5가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덱스 기능만 됐어도, 아 그렇지, 플립 5에 PC 강제 모드라는 게 있었지. 맞아, 그래. 플립 부품용, 플립은 부품용이 어디까지 나왔으려나. 야, 이제 플립 5 부품용이 나오는구나. 10만원, 7만원 플립 5 부품용. 플립이면은 작은 사이즈의 플립 5는 스냅드래곤 8 젠 2, 뭐 레트로 머신으로 쓰기에 아주 충분한 성능이기 때문에 플립 5를 내장한 스팀덱 같은 레트로 게임기를 만들면 되겠네. 아 그래, 빨리 구해보자. 플립 5 부품용 9만원 주고 샀는데 상당히 상태가 좋네. 이야, 내부 디스플레이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좀 개조하긴 아까운 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한번 고장 나면은 결국은 나중에 고장 나니까. 자, 그러면 개발자 옵션을 켜고, 개발자 옵션 뒤쪽에 있다고 그랬는데 강제 PC 모드. 없잖아. 이거 유튜브에서 된다고 그랬는데 없지 왜?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플립 5, 6에서 덱스는 되지 않지만 PC 모드 강제 적용이라는 옵션이 개발자 옵션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덱스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들이 알려져 있었죠. 자,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원 UI 8.0 안드로이드 16이 되면서 이게 싹 빠졌다고 합니다. 덱스처럼 쓰려면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폰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혹시 해서 예전에 고장난 플립의 내부 디스플레이를 그냥 접히지 않는 디스플레이로 교체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한 유튜버가 중국 심천에서 뭐 발품을 팔아서 샀다고 그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알리익스프레스에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있네요. 아마 그 당시에는 알리에 제품이 안 올라왔었을 때고 지금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자,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 디스플레이 종류는 또 배송도 빨리 오죠. 일주일 만에 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왔고, 이 정도는 사실 쓰는데 이제 터치가 안 되거나 여기가 아예 먹통이 돼버리면은 거의 전화 받는 것밖에 하지 못하죠. 플립 5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불편하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고 가격이 6, 7만원 막 이렇게 정말 이 엄청난 스냅드래곤 8 젠 2 안드로이드 레트로 게임 거의 끝판왕 사양인데, 기타 다른 에뮬레이터들 다 완벽하게 돌리고 그래픽도 2배, 3배로 돌릴 수 있는 돌핀 에뮬레이터라든가 그런 성능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6, 7만원에 넘기기는 좀 아깝죠. 그래서 요 디스플레이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매한 게 45달러인데 뭐 사실 중고가 생각하면 좀 비싼 가격이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뭐 또 세일 기간이라든가 이럴 때 할인 받아서 사시면, 이 제품도 그렇죠. 뭐 요거를 쓰기에는 좀 그렇죠. 여기 지금 사이드도 다 나가버리고 이것도 언제 깨져버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세컨폰으로 쓰기에도 뭐 사실 넘쳐나는 성능이고, 카메라 용도 그리고 뭐 웹툰용 그런 걸로 쓰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요걸 한번 요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히는 디스플레이의 장점이지만 또 단점인 내구성 문제 때문에 요거는 아니고 요건 제가 쓰는 거고, 폴드 6는 제가 쓰는 거고, 부품용 언플립 콘솔 뭐 이렇게 막 개조도 되고, 덱스의 위대한 점 중 하나였는데 거의 대부분 이 내부 디스플레이 고장난 플립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업데이트 대부분 하셨겠죠. 원 UI 8로 올렸기 때문에 이제 뭐 강제 PC 모드도 사용 못하고 그야말로 뭐 무용지물인데, 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요게 근데 사실 접히면 어쩔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긴 한데, 오, 이게 뭐 상당히 두껍네요. 보시면 세게 하면은 뭐 물론 구부러지겠지만 이 정도, 지금 이 정도 힘으로는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약간 예전 갤럭시 엣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사이드 베젤도 필요 없고 요거 다 띄워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자, 다 제거하고, 살짝 이 접히는 폰들은 분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뭐 아주 자세하게 막 분해하는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제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요걸 사서 고치려고 하는데 또 날려먹으면 아까우니까 잘 보고, 저도 뭐 중요한 건 다 다루겠지만 여긴 안 나오네요. 네, 요건 뭐 나중에 떼도록 하고, 자, 그럼 요거 이제 분해해서 디스플레이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보시면 간단합니다. 요거 삼성이 요걸 설계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중국 알리 이런 상인들의 기술력이 대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 한번 교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베젤은 이소프로필 알콜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네, 알코올 좀 뿌려주고 살짝 기다려주면 뭐 쉽게 제거되죠. 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가열하기 위한 기기, 뭐 그렇게 알리에서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하나 구매해 봤습니다. 뭐 한 3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점점 장비가 들어가는군요. 스마트폰 분리에는 보통 80에서 90도 사이, 그런데 80도는 좀 약하고 90도는 살짝 불안하고, 그래서 85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85도 실내의 85도. 네, 일단 전면 커버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어서 이 정도 놔주면 되겠죠. 한 3분 정도 놓고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판까지 따끈따끈해졌습니다. 아주 잘 익었고, 오 뜨거워, 오 뜨거워. 자, 이 상하판은 다시 재활용할 거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자, 뭐 이런 거 다 알리에서 파는 건데, 오, 이렇게 쉽게 뜯어줄 줄이야. 아주 잘 익었네요, 진짜. 요거는 케이블이 있죠. 요거는 디스플레이 케이블. 네, 아주 잘 익어서 잘 분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 내부 싹 분리해야 되겠죠? Z 폴드에서도 해봤지만 요거 분리하는 게 쉽지가 않죠. 아, 네. 그래도 잘 익어서 뭐 어차피, 그리고 대부분 다 요거 분리하시는 분들은 고장난 거 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도 이게 안쪽까지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상당히 안쪽까지 본드가 발라져 있어서, 와, 이 본드 묻는 게,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요거 쓰긴 써야 되겠네요. 아주 깔끔하게 잘 떼졌습니다. 한번 떼내고 이렇게 끈적이는 것들 다 본드들 제거가 돼서 본드를 좀 모서리에 바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본드를 정말 잘 바르지 않는 이상은 방수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장착해야 되는데 요게 걸리죠, 여기에. 네,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걸리죠, 이렇게. 요걸 또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뭐 다시 접을 일이 없으니까. 아, 여기가 바깥쪽이 좀 손상을 입네요. 이게 메탈이라서 살짝 어렵습니다. 아, 살짝 더 갈아야 되네요.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진작에 이렇게 할 걸. 아주 깔끔하게 잘렸죠. 이렇게 한 번에. 요런 데도 발라줘야 되죠. 자, 이제 본드가 굳기 전에 빨리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상부까지 다 분해를 했는데 상부는 분해할 필요가 없고 하부에 디스플레이 케이블만 빠져나오게 디스플레이 케이블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착력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쪽도 그렇죠. 네, 본드를 좀 또 발라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별 어려움 없이 아주 빠른 시간에 완성이 되었는데,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자, 보시면 뭐 완전 안전하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있는데 별로 안 친한 친구가 오더니 야, 너 플립 샀어?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힌지를 좀 보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그래도 그렇게 보기 나쁘진 않죠. 네, 그리고 훨씬 더 안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에폭시가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아주 잘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면도 뭐 상당히 잘 붙었죠. 원래 이런 폰이었던 것처럼 상당히 잘 붙었습니다.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삼성 갤럭시 잘 나오죠. 네, 이 폰 지금 사이즈 뭐 갤럭시 S25 울트라와 비교해 봤을 때 길이는 살짝 더 길고 폭은 요 정도 짧습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그냥 울트라 쓰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가 살짝 좀 색감이 좀 물 빠진 색감이네요. 자, 플립 3 디스플레이와 비교를 해보니까 와,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흰색도 뭔가 선명함이 덜하고, 아무튼 뭐 저가형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교체 비용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뭐 다른 대안이 몇 가지 없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죠. 네, 이렇게 스냅드래곤 8 Gen 2 아직까지는 상당히 고성능인 그런 폰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내부 디스플레이 깨짐이나 고장으로 이 제품 부품용으로 싸게 그냥 던져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요거 지금 거의 뭐 제 채널에서 나오는 그런 것 중에는 뭐 거의 최하급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 화면 가열하는 기기 없어도 이소프로필 알코올만으로도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요런 제품 있는 분들 도전해 보셔도 좋겠고, 주변에 싸게 중고로 나오는 거 구해서 뭐 메인폰으로 쓰기에도 충분히 쓸만한 폰이기 때문에 메인폰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뭐 세컨폰으로 쓰셔도 되고, 뭐 케이스를 만약에 씌운다고 하면
네, 이렇게 케이스 씌우면 훨씬 더 안전하게 쓸 수 있겠고, 만약에 뭐 전면 디스플레이가 좀 아쉽다, 쓰고 싶다 그런 분들은 여기 자석 이렇게 붙이고 키면 네, 전면 디스플레이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자석을 통해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 같은 거 뭐 요 정도면 지금도 상당히 쓸만한데, 쇼츠 뭐 영상 보는 것도 글씨 같은 게 이렇게 살짝 내려가기 때문에 쇼츠 보는 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뭐 아무튼 나름 특이한 폰으로 이렇게 재탄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 나감 플립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도 뭐 플립 5만 파는 게 아니고 4도 나와 있기 때문에 3는 사실 지금 쓰기엔 좀 그렇고 4나 5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내부 액정 고장난 플립, 언플립으로 만들기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와이드 영상 보는 것도 좋죠.